흠뻑 젖었네. 더 젖게 해보시지. 이 정글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정글, 미군 최정예 레인저 여군과 한국 특전사의 숨막히는 자존심 대결, 식수 확보, 사냥, 은신처 구축. 5일 안에 당신 무릎 꿇게 할게. 5일? 단 하루면 충분하다. 정글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승자가 된다. 정글의 법칙은 과연 누구에게 통할까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정글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사라는 군용 배낭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MIT 생물학 박사 학위증과 레인저 배지가 무색할 만큼 이곳의 공기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배낭 안에는 마그네슘 막대, 군용 GPS, 멀티툴, 정수 필터까지 최첨단 장비가 가득했으니까요. 손으로 GPS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믿음직했습니다. 5년간 개발한 장비들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후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답입니다. 사라는 미군 대원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1세기의 원시적인 방법은 비효율적이죠. 미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한국군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진태산. 사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맨손이었습니다. 낡은 칼 하나만 허리춤에 차고 있었죠. 얼굴에는 20년 정글 생활이 새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년처럼 맑았습니다. 아니, 맑다기보다는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 같았죠. 조상들은 5만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죠. 사라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뿐이었죠.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사라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전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5일 서바이벌 대결 어때요? 제가 지면 일주일 당신 명령에 복종하죠. 당신이 지면 정글 교관 자리를 내놓으시죠. 미군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군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호수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심판관 5명이 중앙에 섰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불피우기였습니다. 사라는 마그네슘 막대를 꺼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긁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5초? 완벽한 점화였습니다. 미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과학이 답이야. 사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태사는 나뭇가지 2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21세기에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불을 지폈을 뿐입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수 확보였습니다. 사라는 휴대용 정수 필터로 10분 만에 깨끗한 물 2리터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태사는 대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30분이 걸려서 겨우 1리터를 얻었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데?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식량이었습니다. 사라는 교과서대로 나뭇가지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레인저 교범 37페이지에 나온 방법이었죠. 1시간 뒤 물고기 3마리를 잡았습니다.
태사는 물만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로 2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은신처였습니다. 사라의 경량 텐트는 15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방수도 되고 벌레도 막을 수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태산의 나뭇잎 움집은 1시간이 걸렸고 허술해 보였습니다. 저게 2024년에 쓸 방법이에요.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수는 명확했습니다. 사라 55점, 태산 45점. 사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그네슘 막대가 물에 젖었습니다. 젠장. 불을 다시 피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젖은 막대는 불꽃을 튀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산의 모닥불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사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비 속에서 불을? 태산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나무 껍질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자연은 항상 답을 줍니다. 나무 속은 항상 마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자신감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태산의 모닥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를 뚫고 어둠을 뚫고 흔들림 없이 새벽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아니,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범람이었죠. 눈을 뜬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텐트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사라는 즉시 배낭을 움켜쥐었습니다. 레인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침착하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상류에서 댐이 방류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급류가 배낭을 낚아챘습니다. 사라의 손이 허공을 헤집었습니다. 손끝이 배낭끈을 스쳤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GPS, 멀티툴, 정수 필터, 에너지바,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5년간 개발한 장비들이었습니다. 사라의 전부였습니다. 남은 건 몸에 찬 마그네슘 막대와 나침반뿐이었습니다. 사라는 고지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없었습니다. 레인저였으니까요. 괜찮아. 나 레인저야.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훈련이 살아났습니다. 태양의 위치로 북쪽을 확인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작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대로 정확하게 칼로 깎고 또 깎았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라는 2시간 동안 작사를 깎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정교하게 만들었죠. 끝을 날카롭게, 손잡이를 단단하게. 레인저 교범 43페이지의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물고기를 쫓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태산은 달랐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툭 꺾었습니다. 5분 만에 간단한 작사를 만들었습니다.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만 뾰족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물고기 5마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빨라?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3시간 동안 도구를 만들고 사냥한 대가였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닥불 옆에서 구운 물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사라는 침묵을 깼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당신도 불 빨리 피울 줄 알잖아요. 네. 태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여전히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맨날 느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도구가 없어도 되니까요. 도구가 있으면 더 빠른데요. 태산이 처음으로 사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몸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서 따가웠죠. 소독도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저 멀리 태산의 모닥불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일을 끝낸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술은 내가 위인데. 새벽이었습니다. 사라는 마그네슘 막대로 불을 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꽃은 튀는데 나무에 불이 안 붙었습니다. 나무가 밤새 습기를 머금었던 거죠. 열대 정글의 밤이슬이었습니다. 30분을 시도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때 태산이 다가왔습니다. 나무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찰을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습한 환경에선 마찰이 더 확실합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마그네슘은 건조할 때만 좋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사라 총점 85점, 태산 총점 115점, 역전이었습니다. 사라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실전이 다르네. 처음으로 태산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집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없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는 정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정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정글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사라는 온몸이 타는 것 같아서 눈을 떴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오한이 몰려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구토가 나왔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건 레인저 훈련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즉시 자가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고열, 오한, 구토, 두통, 모든 증상이 일치했습니다. 말라리아였습니다. 젠장.
어젯밤 모기에 물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왼쪽 팔뚝에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태산이 달려왔습니다. 사라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4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키닌의 나무 껍질이 필요해. 사라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 알고 계십니까? 태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이론은 알아. MIT에서 배웠어. 하지만 막상 정글에 들어가자 달랐습니다. 사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붉은 껍질, 쓴맛, 약간의 향기. 교과서에 나온 특징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슬라이드의 사진들이 기억났습니다. 주변 나무를 살폈습니다. 비슷한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붉은 껍질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맞나? 손으로 껍질을 벗겨봤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독초와 약초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30분을 헤맸습니다. 머리가 점점 더 아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교과서 사진이랑 실제가 너무 달라. 사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태산은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걸었습니다. 마치 정글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키닌의 나무 껍질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냄새가 다릅니다. 태산이 설명했습니다. 독초는 자극적이에요. 약초는 부드럽습니다. 코가 알려줍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땅을 팠습니다. 생강나무 뿌리를 캐냈습니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벌레가 안 먹은 뿌리를 찾아야 해요. 벌레가 먹은 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민들레 잎을 뜯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물 가까이 자란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약성이 강합니다. 27분 만에 3가지 약초를 모두 모았습니다. 사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책에서 본 건데. 왜 난? 태산이 정확한 비율로 약을 다렸습니다. 돌로 지니기고 물로 끓이고 정성스러웠습니다. 1대2대1 비율입니다.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FDA 승인도 안 된 걸 어떻게 믿어요? 태산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5천년 승인 받았습니다. 조상들이 약을 받아든 사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쓰디쓴 냄새가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못 먹겠어. 다 마셔야 합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 그러면 악화됩니다. 반드시요. 사라는 억지로 약을 들이켰습니다. 입안이 쓰라렸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고열로 헛소리를 했습니다.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못 찾았어. 태산은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시냇물로 적신 천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물을 자주 먹였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린 경쟁자인데.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쟁 전에 사람입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사라는 열이 내리고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사는 옆에 앉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태산이 깨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은 말없이 구운 물고기를 건넸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너무 오만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레인저 교관이라고. MIT 박사라고. 당신을 무시했어.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잘못 배운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인저는 생존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공존을 배웁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생존은 자연과 싸우는 겁니다. 공존은 자연이 되는 겁니다. 사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태산이 느린 방법을 쓰는지, 왜 도구 없이도 괜찮은지, 그는 자연과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사라 0점, 태산 100점, 게다가 생명구조 특별 점수 추가. 하지만 사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배우고 싶어. 당신한테서. 태산이 모닥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글을 비췄습니다. 회복한 사라는 태산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죠.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산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사라는 즉시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5미터 앞이었습니다. 안경왕뱀이었습니다. 사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5미터는 좋게 되는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위험한 맹독뱀이었죠. 한 방울이면 코끼리도 죽인다는 독이었습니다. 레인저 매뉴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교과서대로 완벽했습니다. 교관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뱀은 계속 경계했습니다.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공격 자세였습니다. 몸을 S자로 말았습니다. 사라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태산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이완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호흡이 깊고 느렸습니다. 3분이 흘렀습니다. 연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머리를 내렸습니다. 긴장을 풀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틀어 떠났습니다. 마치 친구와 헤어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매뉴얼대로 했는데. 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물은 의도를 압니다. 당신은 두려워하며 피하려 했어요. 나는 존중하며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사라의 가슴에 뭔가가 꽂혔습니다. 경계는 적대를 부릅니다. 존중은 평화를 부릅니다. 오후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배가 고팠습니다. 빨간 열매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태산이 제지했습니다. 왜요? 새들이 먹던데요. 방금 전 새 한 마리가 저 열매를 먹는 걸 봤어요. 새와 인간은 소화기관이 달라요.
태산이 설명했습니다. 저 열매는 새에게 약이에요. 사람에게는 독입니다. 30분 안에 죽습니다. 사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먹을 뻔했습니다. 다른 나무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됩니다. 람부탄이었습니다. 사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5,000번 보면 압니다. 교과서 없이. 사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렸습니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군인이 됐어요? 태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특전사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5년 전 보르네오 작전이었습니다. 사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팀 전원이 독사에 물렸어요. 사망했습니다. 태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불빛에 비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만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장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최신 부츠, 장갑을 껴요. 무겁고 둔해서 뱀을 못 봤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맨발이었어요. 땅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뱀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비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레인저 교관이었죠. 전설이었어요. 모두가 존경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태국 정글 훈련 중이었어요. 갑작스런 폭우로 조난됐어요. GPS 고장, 통신 두절. 사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3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비만 제대로 됐다면. 그래서 난 장비 개발에 집착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 안 생기길. 태산이 조용히 손을 얹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장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글을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태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장비는 지름길을 줍니다. 하지만 지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라는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정글을 사랑하는구나.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정글과 싸웠어요. 아빠처럼. 이기려고만 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사라가 태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산은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마워.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도 구해줘서. 태산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그날 밤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승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이 순간, 태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목표는 30km 떨어진 헬기 픽업 지점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12시간이었죠. 마지막이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이자 시작입니다.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배운 걸 써먹을 시간이에요. 사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늪지대였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이었습니다. 사라는 레인저 교범을 떠올렸습니다. 넓은 나뭇가지로 체중을 분산시켰습니다.
교과서 72페이지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체력이 빠르게 소모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물 흐름을 따라가세요. 태산이 말했습니다. 늪도 강처럼 흐름이 있어요. 흐름 위가 단단합니다. 자연의 길입니다. 사라는 태산의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훨씬 쉬웠습니다. 발이 덜 빠졌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배우는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급류강이었습니다. 폭 50m의 급류였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사라는 로프를 만들려 했습니다. 덩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태산이 상류를 가리켰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바위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사라는 감탄했습니다. 30분을 절약했습니다. 당신은 자연을 읽는구나. 세 번째는 절벽이었습니다. 80m 암벽이었습니다. 사라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진 기억이었습니다. 등반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40m 지점이었습니다. 무서워. 못하겠어. 아래를 보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숨을 보세요. 태산의 목소리가 아래서 들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호흡만 생각하세요. 높이를 보지 말고 손 닿는 곳만 하나씩만. 사라는 명상 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숨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10km였습니다. 사라는 체력이 한계였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제가 앞서겠습니다. 태산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제 걸음을 따라오세요. 자연의 리듬입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마세요. 사라는 그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태산의 발걸음을 따라했습니다. 신기하게 덜 힘들었습니다. 호흡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공존이구나. 일몰 30분 전이었습니다. 헬기 픽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라는 쓰러질 듯 했지만 끝까지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산과 함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심판관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모두 환호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라가 태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했네요. 태산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졌습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시상식이었습니다. 공동 우승이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압도적 우위를. 점수는 3배 차이였습니다. 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미군들이 술렁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점수로는 제가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스승을.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사랑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가 울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별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5일이 5년 같았어요.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당신한테서 배운 게 MIT 5년보다 많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과찬입니다. 사라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좋아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군인으로서도, 스승으로서도, 그리고 남자로서도.
태산이 당황했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사라는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707특임대 객원 교관이 되었죠. 태산과 함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기술과 전통 지혜의 조합이었습니다. 최강의 조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라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불은 배였습니다. 태산이 눈치챘습니다.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응, 우리 아기는 둘 다 배워야지. 엄마한테서 과학, 아빠한테서 지혜. 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강의 생존 전문가가 되겠네요. 함께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정글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처럼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람결 사연은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